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다 소설이다 이런 분류는 정작 그것을 쓴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와 소설을 학문의 대상으로 본 사람들이 분류체계를 만들었겠죠. 결국 허공이 그은 경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시라고 하기에는 산문이고 소설이라고 하자니 서사나 길이가 낯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짧으면 깊이가 없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대하소설만이 깊이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시모함이 시의 전유물도 아니거든요. 오늘은 깊이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는 입구를 보여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페이스북 여러분들도 좀 하시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뉴욕 루저라고 했던가요? 그런 분인데 재치와 나름의 깊이 그리고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시선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어서 제가 항공료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또 굳이 사양하시고 안 오신다고 해서 또 이 책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독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황보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이 그렇게 재밌던가요?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출연을 자청할 정도로.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장주원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까? 남자로서 매력이 넘치죠. 그분은. 흑심도 있구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게 길이들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네.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꽁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정말 아프게 사람을 찌르고 지나가는 그런 글인데, 어떻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나요? 이 책을?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가 그 장주환님 글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친을 신청하고 책이 나온 후 더욱 팬이 된 일반 직장인이고요. 네. 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 예, 예.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공감되지 않으면 그 잘 읽지를 않아요, 페이스북 글을. 그렇죠. 근데 이제 장주원의 글은 이제 페북 유저들의 관심과 항상 호응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어디에 있던가요? 본인이 느끼는 장주원의 매력. 장주원의 매력이요? 예. 그 지루하거나 이제 예. 재미없지가 않고 이제 강렬하면서 독설적인 그런 말, 그런 글들이. 내가 참아 못했거나 아니면 나는 좀 약간 가물가물했는데 이 사람이 딱 구체화해서 그 딱 던져주는, 찔러주는, 예. 네, 그런 매력이. 선명한 메시지. 네. 그런 거에 매력이 있다. 네. 우선 한 꼭지 하나 소개를 해 주실래요? 제일 처음에 앞쪽에 있었던 건데요. 네. 그 미안해라는 미안해. 소설이에요. 예. 소설이 아니라 미안해라는 글인데요. 여자한테 된통 당하고 나서 이제 그녀를 잊지 못해서 찌질하게 호소하는 그 남자를 쓴 내용이에요. 예. 네. 만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여자친구의 지갑을 처음 봤다는 이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여자가 그만큼 돈을 안 낸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자신이 인류대 나오지 못했고, 예.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직장 다니고, 신도시에 전세를 얻을 만한 주택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이제 남자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미안할 일이 아닌데, 그 정도의. 훌륭한데요? 네, 훌륭한 예. 남자 직업인데 이제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울며 불며 이제 매달리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는 미안하다고 해놓고서 이제 욕을 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돌아서서 딴 데 가서는 욕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친구가 생각났어요. 제 동기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헤어지는 거예요. 못 헤어지더라고요. 그런 된장녀의 매력에 빠진 이제 바보 같은 남자들을 장주원이 좀 비꼬아준 거 아닌가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라서 아들들이 그런 된장녀에 빠질까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너네한테 자꾸 뭘 사달라는 여자친구를 만나지 마라. 그래요. 맞아요. 잘못된 거다 그건. 돈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학생인데 자꾸 사달라고 하면 어차피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인데 그건 잘못된 거다. 배려가 없는 거다. 네, 그렇죠. 서로가 적당해야 맞고 무슨 기념일 있고 해서 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건 좋은데 뭐 자꾸 사달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여자들이 종종 있죠. 많은 건 아니에요? 많진 않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개념찬 여자밖에 없나 봐요. 제 주변에. 다행이네. 그러고 우리가요. 이게 네. 연애하고 헤어진 다음에 헤어진 애인 흉보고 그러는 것처럼 찌질한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왜 흉봐? 사랑했으면 거기로 된 거지.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왜 흉을 보고 자기 밥그릇에 자기가 발을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굳이 남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남의 사랑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호기심인데 네. 상대는 운명이고 쓰라림이잖아. 아프고. 그죠? 그러면 네. 세상에 어떤 사랑도 네. 자기 호기심보다 가벼운 사랑은 없어요. 가벼웠던 사랑은. 그러니까 상대가 말해주기 전엔 네. 굳이 내가 묻거나 너 어땠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내가 꼰대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빠져들었어요.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제 또 찌질한 남자 얘긴데요. 서로 술값을 안 내려고 이제 서로 온갖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친구 남자 2명이서. 뭐 그런 꼼수를 이제 싸움처럼 묘사했어요. 막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카운터 펀치. 네. 어딘가와 심각하게 통화하기 조식. 나 아무래도 잘릴 것 같아 이연타 콤보. 뭐 엎드려 오열하기 신공. 막 이런 필살기처럼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 술자리에서 돈 안 내려고 하는 거를. 내려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술만 먹으면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이 마시면 좋은데. 네, 아주 그 어찌 보면 나쁜 버릇일 수도 있는데 네. 다음 날은 이제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술 그럴 수 있겠네요. 신발끈을 다시 맨다든지 네.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끼리 술을 먹으면? 여자들끼리는 거의 다 미리 돈을 걷어서
미리 2만 원씩 회비를 걷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걷어서 내고 모자라면은 나중에 이제 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내거나 다음번에 뭐 다음에 너는 내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번에 뭐 이렇게 나머지를 계산했으니까 내지 마라. 네,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네. 남자들은 약간 그런 허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돈도 없으면서 왜 똥폼 잡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제 글 쓰는 사람들 모임은 회비가 정착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네. 그 공용가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게 이제 공인된 금액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2만 원씩 모이면 끝날 때쯤엔 당연히 회비를 걷고. 깔끔하네요. 그럼 뒤 처리가 이제. 예, 모자라거나 남으면 이제 그건 또 뭐 노래방을 가든 뭐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경우들은 아직도 일반 직장인들. 네. 고만고만한 직장인끼리는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회사에서 가면 상사가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쵸. 부담스러워요, 그거. 맞아요. 술값을 또 이렇게.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카운터 펀치. 네. 어딘가와 심각하게 통화하기 초식. 이거 말 됩니다. 이런 표현력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읽으면서. 엎드려 오열하기 신공. 이건 좀 찌질해. 토하는 척 가게 밖으로 달려나가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참 재밌고. 웃지 않을 수 없겠네요. 웃지 않을 수 없네. 이거 네. 책이 제목도 크크크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 같아요. 네. 정말 크크크 거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자기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네. 남의 일처럼 웃지만 문득 찔리는 데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읽으면서 찔린 거. 막 웃으면서 에이 사실은 나도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응이라는 소설인데 네. 그거는 약간 이제 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 남자가 물어봐요. 근데 여자가 너가 나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랬던 말인데 남자가 응?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자기 딴에는 배려라고 해서 잘해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남자는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네,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여자가 아니야 괜찮아. 그게 남자한테 잘해준 거라고 여자는 또 생각한 거예요. 서로 배려를 했네요. 근데 남자 쪽에서는 그거는 잘해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소설에서. 근데 저는 잘해준 건데요. 그 보면서 여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 할까? 근데 이게 여자는 네.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맞죠. 알아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을 때의 기쁨. 네. 그런 걸 집에 가면서 혼자 막 웃고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러면 그렇죠. 남자들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뭐야? 너 어려운 거 뭐야? 오빠가 해결해 줄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 남자는 또 까꾸로.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섞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자는 이제 받으려고만 하고 이제 그런 게 말 있죠. 안 하고 네. 오빠네만 몰라? 어떻게 아니? 귀신도 아니고 말을 해야 알지. 그렇잖아요. 네. 그 제일 힘든 말이에요. 오빠네만 몰라?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제 이런. 어떡하라고. 제가 남자여도 남자친구를 하는 건 되게 피곤한 일 같아요. 네, 힘들어요. 네, 남자들 참 불쌍해요. 그렇게 보면. 집에 오빠 있어요? 아니요, 남동생. 근데 보면 불쌍해요. 애를 쓰죠. 요즘 시달리는구나, 남동생이. 네. 연애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네. 집에 와서 상담합니까, 누나한테? 네, 상담 많이 하죠. 힘들다. 날 너무 괴롭게 한다. 여자는 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삐지냐, 뭐, 화낸다.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론 성격 유형의 차이겠지만 결혼해서도 그래요. 계속 삐집니다. 피곤해. 그 너무 피곤할 것 같아. 피곤하죠.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라서 은근히 피곤하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그러는 건 괜찮은데 네. 매사가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서로 어차피 남자하고 여자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절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존재라고.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금성처럼 네.
이 두 존재는 영원히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너무나 다른.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요. 맞아요. 서로 같으면 이해하지. 네. 사랑하는 게 상대에 대한 호기심은 뭐예요? 나랑 다르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같으면 또 지루할 것 같아요. 네. 호기심이 생길 일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50년을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네. 50년 산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영감한테 저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 맞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런 얘기 하시죠. 엄마가 막 그래요. 예. 처음 알았다고. 정말 니네 아빠 저런지 몰랐다. 예.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모른 거예요. 그만치 사람은 굉장히 다면적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끊임없이 호기심, 설렘, 사랑을 잘 이렇게 물에 타서 잘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네. 그 안에 호기심, 설렘 이런 게 들어있어요. 사랑은. 그잖아요. 사랑이 뭐 있어. 그러게요. 호기심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괜히 콩닥콩닥 하니까. 오늘 내가 말이 자꾸 많아졌어요. 다른 꼭지 하나 더. 다른 꼭지. 예. 배트맨 혹은 어느 강남 좌파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이 이건 있어요. 심오한 제목인데요. 네. 이게 내용이 표면적으로 좌파 이념을 지지하지만 우리 사회의 온갖 기득권을 빠짐없이 누려왔으며 각종 신문 칼럼을 통해 추상같이 비판하는 보수당에 남몰래 꾸준히 투표해온 그 명문 사립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지금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사는 사람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좌파 놀이를 즐기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사실은 매우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트맨처럼 이제 악당이 나오면은 이제 검은 박쥐 옷을 입고 출동해서 약한 자들을 도운 후 배트카를 타고 집사가 기다리는 커다란 저택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 약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산다.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쓴 내용이에요. 배트맨의 초상 해가지고. 근데 실제 배트맨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배트맨은 착한 사람이죠. 배트맨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분명히 의식이 분명한. 그냥 내가 이것도 했어. 네. 나도 뭐 이렇게 해서 무슨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기부하는 거. 일종의 우리가 불편한 내 마음에 대한 면죄부일 수 있어요. 어떤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뭐 요즘 같은 세월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내가 어떤 기부를 했다. 뭘 보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심하긴 하지만. 맞아. 도망친다고 그럼 너무 또 배트맨 자기 편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보면. 배트맨은 네. 그렇지 않고 여기 장주원이 말하는 그 배트맨 초상이라는 거는 배트맨 혹은 어느 강남 좌파의 초상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류의 것. 일종의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거를 배지처럼 타입빈처럼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네, 맞아요. 진심으로 아파하고 하지 않고. 네, 겉표면적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성금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진심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장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위험에 빠질 만한 사람들한테도 애정을 보일 수가 있고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하면 말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당신보다 훨씬 힘이 없다. 그럴 수 있어야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성금 내고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건 개념이 좀 다르죠. 갑자기 제가 찔려요. 찔려요? 약간 성금 많이 냈나 보네 그래도. 성금만 내고 그나마도 정말 안 내는 진심이 사람이 없었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아파할 필요가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정치권의 문제들도 있지만 돈이 모자라서 성금을 걷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렇죠. 네, 맞아요. 대부분이 국가에 어떤 재난이 생기는 건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지. 네. 국민 성금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내 성금을 걷는다는 건 동참하자는 의미가 나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 모금하는 건 반대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하는 건 그건 찬성을 해요.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맞아. 무작정 돈을 보내진 않잖아요. 네. 내 돈을 보낼 거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타당한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정말 돈을 보내야 할 곳일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아픔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고 네.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노력하려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아, 재밌어요. 소개하러 왔는데.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 더 할게요. 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장주원의 이제 글이 이제 얼핏 계급이나 정치적 진영이 타겟인 것처럼 쓴 글들이 꽤 있어요. 네.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따뜻하고 마음을 울리는 이제 슬픈 내용도 많거든요. 네. 그 제목이 이제 강호동이 좋아요, 유재석이 좋아요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제목 좋은데요? 네, 제목은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내용은 이제 유괴범이 네. 그 어떤 아이를 유괴하면서 그 아이도 부잣집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랑 사는 이제 가난한 애였어요. 아하. 그래서 할머니 장례까지 치러주고 유괴범이 네. 그러다가 이제 딸로 그 유괴한 아이를 딸로 이제 데려다 키우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딸이 결혼하는 것까지 보면서 이제 행복해 하는데 이제 네. 아빠라고 해야 되죠. 이제 유괴범이 네. 아빠가 이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딸한테는 이제 그거를 숨기고 이제 딸에게 너 덕분에 이제 나의 어두운 삶에서 한 줄기 빛이었다. 네가 이제 고맙다. 이제 이런 혼잣말을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슬픈 내용인데 제목이 유재석이 좋아요, 강호동이 좋아요. 이제 왜 제목을 그러잖아요. 그렇게 붙였을까요? 그 제목은 그 꼬마애가 유괴됐을 때 이제 예. 처음에 물어봐요. 아저씨 그냥 TV 보다가 아저씨 강호동이 좋아요, 유재석이 좋아요.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유괴범이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말하더라고요. 마지막 소설 그 이야기 끝에 항상 웃기만 하는 유재석이 나 같아서 항상 당하기만 하는 유재석이 나 같아서 싫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이 많이 버림받은 남자였던 거죠. 상처가 많은. 예. 네. 그래서 그 둘의 쓸쓸함이 참 저도 많이 슬프고 그랬었던 내용입니다. 유재석이 좋아요, 강호동이 좋아요. 네. 그 유괴범도 참 또 어떻게 해피되면 가난한 집 아이를. 그쵸, 불쌍하죠. 네. 둘 다 불쌍해. 근데 남자 그 주인공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서. 이 책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문만 340페이지입니다. 제법 두꺼운. 네. 판형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두꺼운데 이 안에 이제 69개, 네. 69편의 이런 그야말로 초단편 소설, 마이크로 픽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책들이 실려 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한 얘기들이 있네요. 이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띠지에 어떻게 적혔냐면 언론이 주목한 SNS의 스타 작가, 독자들을 연신 킥킥거리게 하는 쉼없는 입심.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뉴욕 백수, 한국 사회의 허위에 똥침 난리다. 이렇게 썼고요. 경향신문은 뻔뻔한 악동이 우리 사회 이것저것을 마구 쑤시고 다니는 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날선 재치가 번득인다. 시원한 독서를 접하고 싶다면 추천. 이건 동아일보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일보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무참히 까는 포복절도할 풍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언론들의 이야기에 네. 동의합니다. 저는 다는 못 읽었어요. 다 읽지는 못했고 네. 이제 페이스북 저하고도 이제 친구니까 네.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여러 꼭지를 보고 책 나와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열어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재주꾼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는 게 많은 분 같아요. 네. 관심이 박식하고 네. 나름 충분한 깊이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쓴 것뿐이지 네. 유쾌하게 비틀어 쓰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친구가 깊이 없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자기 나름의 생각이 분명한 그런 느낌들. 네. 장난스럽게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막 속물근성, 부조리 이런 거를 장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엄숙주의나 이런 거에 너무 빠져서 네. 거대하고 근엄하게 생긴 펌프에서 물을 퍼올렸는데 그게 진리의 물이라고 퍼올렸는데 네. 장주원이란 친구는 웃기게 생긴 펌프인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펌프가 웃기게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도 웃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장주원은 겉모습이 그렇게 크크크 해서 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퍼올리는 물은 굉장히 맑고 시원한 샘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펌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어떤 물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네. 펌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 무슨 개그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저도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 네, 참 재치 있고. 예,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재미만 있어도. 네. 근데 아울러 나머지 뒤에 또 쌉싸름한 맛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꺼이 오늘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네. 친구들한테 책을 많이 권했나요? 이 책을? 선물도 주고 권하기도 했죠. 친구들도 되게 재밌게 읽고 모여서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너 이러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안해라는 그 소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예. 이 친구한테 보여줬었어요. 딱 너라고. 엄청 웃던데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읽으면 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 안에 또 그런 연애 비슷한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문제들이 꽤 있잖아요. 네, 밀당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19금도 많이 있어요. 네, 좀 민망할 정도의 자세를 자세히 얘기하거나 그런 노골적으로. 그렇지만 제목이 그렇지 내용은 네. 확실하게 한국 사회를 뒤집고 있어요. 네, 비판하는 내용을 쓰고 있죠. 제목만 그야말로 체위에 대한 얘기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이 매력입니다. 매력적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뭐야? 근데 읽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크크크. 페이스북을 뒤집어 놓은 놀라운 천재 작가. 69편의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기발한 상상력, 감각적인 위트, 놀라운 반전은 장주원의 천재성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부러운 친구예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앞으로도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해주시고 네. 책도 읽고 네. 다른 책 읽고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세상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열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죠. 블로거 개인이 미디어고 출판사이고 작가가 됐습니다. 10인 10세기란 말이 21세기에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 셈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나와 생각이 비슷한 글만 읽으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SNS는 정신세계의 부패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지 부조화까지 겪고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결국 상식의 한쪽으로 몰리는 몰상식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생깁니다. 그런 자신을 원하십니까? 아니시겠죠? 누구나 균형 감각을 중시합니다. 넓은 시선과 치우치지 않는 사유를 가지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주원의 극약 처방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